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단 2주일만 따라하시면 20년 젊은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기적같은 변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만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온 재활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걸을 때마다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렵고 쪼그려 앉기는 꿈도 못 꾸는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아프고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시고 아픈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고생쟁이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80세가 되어도 20대처럼 튼튼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릎 건강이 진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무릎 연골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요. 이게 바로 무릎 통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무릎 자체보다는 무릎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이 방법을 따라하신 70대 할머니께서 한 달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고 60대 할아버지께서는 손자와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첫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개씩 3번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네 번째는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구부리기입니다. 서서 한쪽 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한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2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약간의 근육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 운동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벽이나 의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운동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네 번째, 올바른 자세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거울 앞에서 하거나 가족분께 자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잘못된 자세로 하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무릎에 좋은 음식도 함께 챙겨 드세요.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글루코사민이 풍부한 새우, 게, 멸치 같은 해산물과 콜라겐이 많은 족발, 돼지 껍데기도 좋아요.
또한 항염 효과가 있는 생강, 마늘, 양파도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도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kg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무릎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신발 선택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밑창이 얇은 신발보다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래 걸을 때는 반드시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세요.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오를 때보다 훨씬 크거든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부득이하게 쪼그려 앉아야 할 때는 벽이나 무언가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갑작스런 동작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차에서 내릴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한쪽 다리를 먼저 내리고 몸을 돌린 다음 나머지 다리를 내리는 게 안전해요. 한 번에 몸을 돌리면서 내리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온찜질과 냉찜질도 상황에 따라 활용하세요. 운동 후나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 때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데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아픈 부위는 피해서 주변 근육을 중심으로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운동도 무릎에 매우 좋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근력 운동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기도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 다리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안장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너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도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줄여줘요. 무릎 보호대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는 가능한 한 착용하지 마시고 운동할 때나 오래 걸어야 할 때만 사용하세요. 계속 착용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무릎에 좋지 않은 운동도 알아두셔야 해요. 조깅이나 달리기는 무릎에 큰 충격을 주므로 피하시는 게 좋고,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도 조심하셔야 해요. 등산도 조심해서 하세요. 오르막은 괜찮지만 내리막길은 무릎의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 부담을 줍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무릎 상태가 안 좋으면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이용하세요.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무릎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기, 쪼그려 앉아서 빨래하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청소하기 같은 동작들은 피하세요. 대신 걸레질할 때는 긴 자루가 달린 밀대를 사용하고 빨래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청소할 때도 무릎을 꿇지 말고 서서 하거나 앉을 때는 의자를 이용하세요. 무릎 건강 체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90도까지 구부러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90도까지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된 것이니 스트레칭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한쪽 다리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진 것이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다면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한 영양소도 챙겨 드세요. 비타민 D는 뼈와 연골 건강에 중요하니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필수적이니 우유, 멸치, 견과류 등을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니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길 바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무릎 건강에 해로운 것들도 피하셔야 해요.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연골 회복을 늦추니 금연하세요. 과도한 음주도 염증을 증가시키니 적당히 드시거나 금주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도 무릎 건강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도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 회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연골이 재생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세요. 무릎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무릎이 아프면 일단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 다음 얼음찜질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연고나 파스도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흘 이상 지속되거나 붓기가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무릎이 꺾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무릎 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도 중요해요.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거든요.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질환은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올바른 앉는 자세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지게 앉으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피하세요. 소파에 앉을 때는 쿠션을 허리 뒤에 받치고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세요. 너무 푹신한 소파는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을 주니 딱딱한 의자가 더 좋아요. 바닥에 앉을 때는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옆으로 돌려서 앉으세요. 양반 다리로 앉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다리부터 침대 밖으로 내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계절별 무릎 관리법도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니 실내에서도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 담요나 레그 워머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수영장 물도 너무 차가우면 근육 경련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 무릎 보온에 신경 쓰세요. 날씨가 좋다고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시고 몸이 충분히 따뜻해진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무릎 건강을 위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해요. 가족분들께서 무릎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집안 환경도 무릎 건강을 위해 정리해 주세요. 문턱이나 턱이 있는 곳은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화장실에는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아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들도 활용하세요. 지팡이는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줄여주니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높이 조절이 되는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낮은 의자나 침대는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을 주거든요. 변기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한 취미 활동도 추천드려요. 낚시는 앉아서 하는 활동이라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독서나 바둑,
장기 같은 정적인 취미도 좋고 손뜨개나 퍼즐 맞추기도 좋아요. 정원 가꾸기도 무릎에 좋은 취미인데 쪼그려 앉지 말고 원예형 의자를 사용하시거나 높은 화분을 이용하세요. 화분에 물을 주거나 가꾸는 일은 적당한 운동이 되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무릎 건강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릎 운동을 빼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소중한 무릎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건강 관리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요. 손자 손녀와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무릎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일상의 자유를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무릎 때문에 제약받지 않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본인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보시면서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본인 결정과 노력만이 본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무릎 건강 참고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